삶의 엔진이 되다. 스몰 스텝 플래너. 내가 스몰 스텝을 시작한 방식은 정말 간단하다. 처음에는 자주 쓰는 노트 뒤 페이지에 손으로 선을 그어 간단한 플래너를 만들었다. 가로에는 일주일에 해당하는 7칸을 만들고 세로에는 스몰 스텝 항목들을 적었다.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스몰 스텝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원칙은 있었다. 첫째, 실천한 일에만 표시를 할 것. 둘째, 실행하지 못해도 X 표시하지 말 것. 셋째, 일주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항목은 과감히 삭제할 것. 작은 실천과 성취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자는 취지인 만큼 좌절감을 느낄 X 표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이상 실천을 못한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나와 맞지 않는 스몰 스텝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도 지속하지 못할 항목이라면 애를 써도 지속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10여 개의 항목을 만들고 매일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항목은 매주 조금씩 늘어났다. 영어 단어 외우기는 회화와 한글 맞춤법, 1호 공부로 이어졌고 팟캐스트 청취 목록도 하나 둘씩 늘어났다. 독서는 단편 소설과 시 읽기로 확장되었고 다큐 보기는 테드 동영상처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강연 동영상 시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항목이 늘어나자 양식 하나를 만들어 프린트를 했다. 지금도 매일 활용하고 있는 스몰 스텝 플래너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A4 한 장에 2주간의 스몰 스텝을 기록할 수 있는 스몰 스텝 플래너는 이제 50여 장에 이른다. 스몰 스텝, 쉽고 즐거운 습관. 나는 스몰 스텝 플래너를 매일 가지고 다닌다. 짬이 날 때마다 플래너를 펼쳐 당장 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스몰 스텝을 실천한다. 신기한 건 이 일이 즐겁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눈에는 강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일이 정말로 재미있다. 일명 뽁뽁이를 터뜨릴 때의 쾌감과 비슷하다. 플래너를 보고 있으면 아직 실천하지 못한 스몰 스텝 항목에 체크하고 싶은 묘한 승부욕에 사로잡히곤 한다. 지하철에서 영어 단어 5개를 외우고 일을 하다가도 단축키 하나를 외운다. 그리고 플래너에 표시를 한다. 체크 표시가 늘어날 때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낀다. 거의 모든 칸을 채운 날은 그날 하루를 잘 살아낸 뿌듯함이 있다. 공감이 안 돼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의문을 품으실 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다. 대단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도 아닌데 실제로 매일 의욕과 힘을 얻는다. 사람의 뇌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다. 누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일주일쯤 지나면 스스로가 느끼는 흥분도 주변의 칭찬과 반응도 첫날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사람의 뇌가 기쁨의 크기를 그리 디테일하게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이라는 스몰 스텝이 있다. 혼자 일하는 데다 외국인과 미팅에 잦은 내게 매우 중요한 스몰 스텝이다. 클라이언트나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 후 플래너에 표시를 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다. 그런데 재밌는 건 스몰 스텝을 통해 이 작은 성취가 거의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은 만족감과 올림픽 메달을 딸 때의 큰 성취감을 뇌가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로 결정된다고. 나를 향한 기대감이 생기려면 3년간의 스몰 스텝 기록을 매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3년간 나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스몰 스텝 플래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이 플래너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의 약속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된다. 대부분 고작 10분이면 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그런데 이런 실천이 3년간 매일 반복되니 자전거 타기처럼 몸에 익었다. 실천은 쉬워지고 만족감은 커졌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의욕과 용기도 생겼다. 그래서 매일 이 플래너를 들고 다닌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스몰 스텝을 전도한다. 100번 말로 설명하기보다 플래너를 보여주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이 3년 넘게 실천해온 작은 반복의 힘이다. 스몰 스텝 플래너는 내가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도전의 기록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체크란이 휑하게 비어있는 줄을 볼 때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하루에 10분의 실천이 힘들 만큼 바빴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항목들을 체크 표시들로 빼곡히 채우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곤 한다. 사실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의 소소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과 성취감이 내가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 사소함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다. 스몰 스텝을 실천하면서 적지 않은 목록들이 추가되었고 또 그만큼 사라졌다. 매일 그림 한 장 그리기나 잠들기 전 스쿼트 50개는 목록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가계부 쓰기와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이 채웠다. 억지스럽게 이어가지 않으려 애쓴 결과다. 그 덕분에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29개의 스몰 스텝만이 남았다. 다시 한번 이 목록들을 곰곰이 살펴본다. 산책, 독서, 강연, 공부, 일기, 집안일 등 하나같이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습관들의 목록이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이면 실행이 가능한 목록들이다. 그런데 이 스몰 스텝의 진짜 유익은 목록 자체에 있지 않다. 중요한 건 반복된 실천의 주체가 나라는 데 있다. 적어도 하루에 20번 정도는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거니와 이 사소한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에서만큼은 바로 내가 주인인 것이다. 책을 보고 있으면 베스트셀러를 골랐다. 영화를 볼 때마다 대세를 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식당에 가면 나도 같은 걸로 입에 밴 삶을 살았다. 남들이 원하는 학교를 나도 원했고 남들이 갈망하는 직장과 연봉을 나도 갈망했다.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철이 들고 어른이 된 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주인으로 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루저의 삶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인생에 대한 예의.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한 도전과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주인으로 사는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삶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의 의지로 하루를 계획하고 나의 노력으로 그 하루의 작은 계획들을 실천해가며 내가 내린 결정들의 열매와 쓴맛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매일 세 줄 일기를 통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짧은 명언 한 줄로 카톡을 나누고 사람들과 이어지는 소통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한다. 하루 한 장 읽는 성경을 통해 신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나의 존재를 직시하고 매일 외국어 단어를 외우면서 언어와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 가계부 쓰기로 내 관심사가 어디로 뻗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객들의 사설과 칼럼을 필사하며 세상살이의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
이 계획은 누구도 아닌 내가 세운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자신의 아주 작은 일상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 내가 매일 스몰 스텝을 실천하고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이 사소함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넘버링, 지속 가능한 스몰 스텝의 비밀. 샵 241. 나는 에버노트를 활용해 좀 더 편리하게 스몰 스텝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에버노트에는 스몰 스텝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다. 다큐, 명언, 카피, 음악, 브랜드, 시, 여행, 필사, 책과 테드, 강연에 관한 항목까지, 그리고 세부 카테고리의 모든 글에는 번호가 붙는다. 예를 들어 다큐 다이어리의 마지막 글에는 샵 7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짬짬이 보아온 다큐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241개의 칼럼을 옮겨 적었고 159개 좋아하는 노래를 찾았으며 385권의 책을 수집했다. 테드나 강연의 목록도 70개를 바라본다. 숫자란 신기하다. 하루 5분, 길어야 10분이 드는 습관들은 참 보잘것없고 사소한 반복에 불과한데 숫자가 하나씩 붙으면서 묘한 자극을 준다. 138번째 칼럼을 옮겨 쓰고 나면 139번째 칼럼을 옮겨 쓰고 싶은 욕구가 솟는다. 숫자는 이렇게 숨은 본능을 건드린다. 자칫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는 스몰 스텝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눈뭉치 하나가 산비탈을 구르며 엄청난 눈덩이로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보니 알겠다. 왜 사랑하는 연인들이 100일, 200일, 300일 그리고 1000일을 기념하는지. 연약한 관계를 지키고 키우고 싶은 열망 때문이 아닐까. 숫자에 대한 본능. 매일의 스몰 스텝에 번호를 매기는 것, 즉 넘버링은 지속할 힘을 주었다. 작은 성취의 기쁨을 하나씩 늘어가는 것도 숫자로 확인하는 셈이다. 왜 우리는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을 기념할까? 왜 아이들의 키를 달마다 벽에 기록하고 결혼 기념물을 챙길까? 켜켜이 쌓인 나이테를 보며 그 나이가 나무가 겪어온 세월의 의미가 읽힌다.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고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을 붙잡아 기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루의 소중함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도 손석희 앵커 브리핑 하나를 옮겨 적고 샵 241을 붙였다. 손석희, 문유석, 권석천, 허지웅, 서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의 장인들을 따라 241개의 주옥 같은 칼럼과 글들을 옮겨 적어왔다. 이 숫자가 커지는 만큼 내 글솜씨가 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숫자가 뿌듯함을 주는 건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하루 10분, 이 짧은 필사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내 생각과 경험의 지평을 넓어질 거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스몰 스텝을 지속하게 만드는 나만의 아주 작은 의식, 넘버링의 비결이다. 팁 하나, 세 줄 읽기 기록법. 세 줄 읽기는 말 그대로 매일 세 줄의 글을 노트에 쓰는 방법이다. 각 줄은 한 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쉽고 간단하게 그날의 짧은 기억을 사실 위주로 기록하는 것이 세 줄 읽기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1. 날짜와 요일을 쓴다. 2. 첫째 줄. 전날 가장 안 좋았던 일을 쓴다. 후회나 불편함을 써도 좋다. 저녁에 쓴다면 그날에 안 좋았던 일을 쓰면 된다. 3. 둘째 줄. 그날 혹은 전날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을 쓴다. 축하할 일이나 행복했던 기억, 자신이 잘한 일을 써도 좋다.
3. 셋째 줄. 오늘이나 내일의 삶을 위한 짤막한 다짐을 기록한다. 이 한 줄을 쓰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하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가장 안 좋았던 일. 하루를 늦게 시작한 것이 가장 아쉽다. 가장 좋았던 일. 자기 발견하고 1주차의 초안을 마련함 뿌듯하다. 3. 오늘 좋은 내일의 목표. 걱정을 객관화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몰입해서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겠다. 5. 왼쪽 페이지 한 장이면 일주일분의 3줄 일기가 가능하다. 주말에는 오른쪽 페이지에 한 줄 리뷰하는 짤막한 기록을 남기면 좋다. 3줄 일기를 쓰고 나서 중요한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자신의 주된 관심사와 고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쌓이면 그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차트처럼 금방 확인할 수 있다.